뭐야? 이거 재밌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심쿵쇼 시즌2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작은 제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할 건데, 뇌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아주 탁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단순해요. 자, 유튜브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영상을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우리의 뇌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내 기억과 감정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굴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검색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막 찾아보려고 하면 키워드로 다이어트 치기 전에 밑에 뭐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런 게 딱 생겨. 그러면 그걸 딱 눌러. 그러면 다이어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만 보고 시간이 다 가고 나중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 그 결과를 이룬 모습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을 하죠.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잠재의식이 끌어당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 일본의 한 형님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형님이 복싱을 했어요. 나는 권투왕이 될 거야. 딱 했는데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딱 나왔는데 빠빠 야, 안 되겠다. 빠른 포기.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간대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생각했대요. 아, 나는 대기업의 회장쯤은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연한 생각. 이거는 잠재의식의 씨앗처럼 심깁니다. 근데 그 기회가 되게 빨리 왔어요. 대학교 때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네에게 내 큰 비즈니스를 물려주겠네. 오, 이건가? 이건가? 딱 방어 양식장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방어를 키워봤어야죠. 방어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망하는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거죠. 적자가 쌓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아빠에게 돈을 빌리자. 형한테 돈을 빌리자.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엄청난 돈을 빌려서 방어 양식장에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불타올랐겠어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반드시 해야 될 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걱정, 두려움, 근심,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이미지입니다. 분명히 형님 방어가 죽어나가는 상상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 조바심 당연히 망했습니다. 엄청 망했고 빚이 엄청 망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 대기업 회장 돼야 돼. 안 됩니다. 9번이나 다 실패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근히 일용직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트럭을 사게 됩니다. 야 이제 우리 삶이 좀 꽃이 피우나 봐.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 파는데 잘 팔려요. 이거야 했는데 어느 날 불이 홀랑 나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요. 이거 화재보험 노린 사기 아니냐? 근데 형님이 말합니다. 화재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진짜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해. 그래서 와이프가 열통이 나왔고 화병으로 쓰러져요. 아유 저 인간 씨 저거 씨 내가 뭘 믿고 쓰러집니다. 형님도 지금 노력하고자 했던 모든 의식적인 것들 다 내려놔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고 나서 뭐랄까 S자고 한 거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잠재의식의 기적이 시작돼요. 영감이 찾아오는 거죠. 기차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100엔입니다. 아저씨 이건 얼마예요? 100엔입니다. 가격표 보기도 귀찮아. 근데 아줌마들 엄청 좋아해. 야, 다 100엔이래. 대박. 이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100엔에 다 때려놓습니다. 이 아저씨가 바로 다이소의 창업자 야노 히로다케 아저씨 이야기예요.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딱 보면은 진짜 잠재의식이 살아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 아저씨 이미 다 내려놨어. 의식적인 걸 다 내려놨어. 그리고 직원들이 막 일한대요. 아저씨는 나는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잘 모른다. 막 직원들이 막 이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가려면
잠재의식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상하고 계속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거를 잠재의식과 함께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그 앞에다가 이렇게 널판지를 하나 놔둬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널판지 건너편에 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그 널판지가 땅 위에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제 손을 잡고 건너가시면 저 건너편에 그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가실 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의 손을 잡고 제 손을 먼저 잡겠다고 막 뿌리치면서 막 싸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널판지를 고층 건물 사이에 둘 겁니다. 자, 저의 손을 잡고 널판지를 건너가시면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저의 손을 잡으실 분. 쟤를 자. 보내세요. 막. 자, 조소미 작가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막. 강봉구 작가님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쪽을 보셔야죠. 아니, 원하는 결과가 저기 있는데 왜 제 손을 못 잡으시는 거죠? 그 널판지를 건너려고 했을 때 아마 땅 위에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땅에 뭐가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층 건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바닥, 저 밑에 있는 바닥, 떨어지는 순간들, 이런 불편한 상상들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서 건너가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잘못될 거라는, 다칠 거라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편한 상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의지력이 아니라 이 상상력, 근데 이 상상력을 원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 원하는 결과에 이미 도착해서 누리고 있는 나의 긍정적인 상상력을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지가 약하다,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의지를 막 발휘해서 뭔가 이뤄내면 의지가 강해 보이고, 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 의지가 약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의지가 약한 사람, 저는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직장도 1년 이상 다녀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일이 못해도 30가지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일이 오히려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강사도 해보려고 막 학원 다니면서 애를 쓸 때는 강의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다가 얘라 모르겠다 하고 딱 포기를 했더니 갑자기 강의 연락이 오더니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냥 같이 일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강의를 20번 이상씩 하게 되는, 그렇게 노력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의지는 제가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의지는 강하다 약하다가 아니라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할 건데 저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나는 저 옆에 무서운 아저씨한테 가서 운동을 안 하고 내가 음식을 먹어버렸어. 난 실패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지는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기분도 좋고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면 몸짱도 될 거야. 라고 해서 의지가 박약이라고, 내가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먹고도 하물며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무 대단해. 난 정말 의지가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의지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나 만들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해서 한 달 정도 됐는데 3kg를 빼고 있는데 정말 실로 놀라워요. 제가 다이어트에 자극이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매일 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먹으면서도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러고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푸시업을 한 번을 해요. 물론 5번, 6번 할 때도 있습니다만 개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한 개가 기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날 100개를 했다 그래도 한 개를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루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쉽지만 그 일을 할 때 상상을 하는 거죠. 나 오늘도 해냈어. 난 오늘도 몸짱이 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내 뇌에 아까 알고리즘 잠깐 얘기했었죠. 내 뇌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면 이루는 애구나라는 게 프로그램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한 끼를 굶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막 먹어 무슨 다이어트야 살을 뭐하러 빼 계속 자극이 오는데 음식으로 자극이 오죠. 근데 오히려 다이어트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끼 안 먹는 거, 저녁 안 먹고 일찍 자는 거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나를 프로그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미국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형님인데요. 형님 완전 사랑꾼이에요. 완전 사랑꾼.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5번 결혼을 합니다. 근데 5번 이혼당해요. 완전 사랑꾼인데. 9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9배로 양육비가 드는 거죠.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나이는 49살. 소파에 누워있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잘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쏟아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신입니다. 신, 하나님. 기독교잖아요, 미국 국가가. 그래서 신에게 분노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야! 막 이렇게 막 욕 쓰고 원망 쓰고 원통하다 쓰고 네가 과연 존재하냐 쓰고 별 얘기를 다 쓰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으면 이거를 글로 쓰면은 풀립니다. 근데 그걸 보내면 안 돼요. 그 편지를 이렇게 잘 고이 찢어서 없애야 돼요. 근데 막 쓰고 나서 이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나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의식적인 것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막 노력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딱 내려오는데 그때 뭐가 움직여요? 잠재의식이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에게 말을 거는 거래요. 그럼 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거냐? 영감으로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형님이 편지를 다 쓰고 볼펜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힘이 자기 손을 딱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감이 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써요. 엄청난 영감으로 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써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닐 도널드 윌시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고요. 매우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3권까지 나왔는데 27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잠재의식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들,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잖아요. 형님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돼야 돼요. 그래야 뭘 해요? 신과 대화를 해요. 그게 있어야 잠재의식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거는 잠재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아까 여러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 고친 건물을 건너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분은 저의 손 잡지 않고 본인 스스로 혼자서 고친 건물을 건너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만든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프랑스 줄타기꾼 필리프 푸티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줄타기, 뭔가 아티스트로 막 유명해지기 원했지만 무명의 아티스트를 좀 지내는데 어릴 때부터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하고서 항상 건너가는 걸 훈련합니다. 그때 본인 스스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한 발만 내딛으면 저 줄 끝까지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높은 건물 위에서 줄을 건널 거야. 꼭 반드시 높은 건물 위에서 줄을 탈 거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때 이때다.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룰 때가 왔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1974년 8월 7일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가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제 정식 오픈하기 전에 잠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그때 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꿈, 이거에 대한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루기 위해 도와달라. 그래서 본래 옥상으로 올라가 줄을 설치하고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기다란 봉 하나만을 손에 들고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안정장치가 없으니 저 사람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이 떨어지면서 또 큰 피해가 입을 수 있으니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원했던 꿈을 이루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줄 가운데 앉아서 이 봉을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줄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 끝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명한 줄타기 아티스트가 되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결과의 방법은 난 할 수 있어, 해내야만 해 라는 의지력보다 이미 그곳에 줄 건너서 그 건너편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의 제일 최고의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의지를 불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멈췄을 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은 아주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어쩌면 믿고 내어 맡기는 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다면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상상이 이제 내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받은 영감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쿵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